자,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뭐를 했죠? 충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핵심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충은 뭘까요? 충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마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와 계시는 마음을 충이라 그래요. 이게 충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있고 막 충성하고 뭐 임금한테 그런 충이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뭘 하려면요. 열 하면 우리가 보통 뭘 생각을 하냐 하면 열부. 그러니까 여자에만 해당되는 걸로 얘기를 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절대 여자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다 열이 해당되는 거예요. 부부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에 우리 임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정치를 가르치느냐고 물어봤어요. 정치를 학교에서 이 중학생들한테 가르치느냐, 정치를 가르치느냐 그랬더니 안 가르친다고 그러시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안 가르친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열부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나라에 한 사람 있죠. 유명한 사람. 돈 5만 원권에 딱 나와 있는 사람.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죠. 신사임당. 근데 우리가 신사임당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을 잘 살펴볼 있는데 이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심사임당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율곡 선생님이 이율곡이 어디로 가요? 막 돌아가셔 19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강원 금강산으로 가서 바로 죽놈으로 머리 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율곡 선생님이 유교 생활을 하면서 계속 문제가 되는 이 사람을 계속 사람들이 물고 늘어뜨리는 제1조항이 뭐냐? 너 중놈 아니었냐 전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중을 이렇게 시비하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한 것을 굉장히 후회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임당이라고 하면 왜 사임당일까요? 이 집의 당호가 뭐예요? 우리 김동섭 집의 당호가 뭐예요? 기리문이잖아요. 기리문을 원래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썼던가? 어쨌든 이게 당호예요. 이게 당호.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호는 개인이 갖고 있는 건 호라 그러고, 근데 사임당은 당호를 갖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호는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 그 사람들이 성을 붙여가지고 신사임당 그래요. 신사임당입니다. 이 사임당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냐? 이게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이게 빨리 벗어나. 지금 또 미국말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고차의 버르장머리를. 이게 사임당이 뭐예요? 임자가 어디서 왔냐 하면 태임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왕 있잖아요. 중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왕 중에서 최고의 킹. 그러니까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사람은 진시황이지만 최초로 문화적으로 다스린 사람은 누구냐? 문왕이라 그래요. 문왕의 어머니가 태임이야. 그래서 거기서 입자를 하나 띄어다가 여기다 써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임당 그래요. 이 사람이 이 호가 당호가. 근데 이 양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 남편이 누구예요? 이원수놈아. 거기서 나오는지 몰라. 이원수요. 근데 아주 문제가 많아서 그 요새 말로 지방고시 그러니까 5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을 말이요 7번 8번 떨어져요. 전혀 뭐 합격이 되질 않아요. 그러고 사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어디로 다니냐 하면 동네 어부에 있는 술집에 여자가 아주 못생기고 어그덕거리고 생긴 놈이 하나 있었대요. 그 여자를 좋아해. 그 여자만 만날 오입지라고 나중에는 사임당이 죽고 나서 바로 본처로 들여앉지 그 술집 여자를.
그런데 그때 이 심사임당 의원을 뭐라 그랬을까요? 나 죽으면 아들이 셋이나 되고 딸이 둘이나 되니까 가지 절대로 당신은 재혼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유언이 재혼이 하지 말아라 했어요. 악처죠. 자기가 죽으면서 손 꼭 잡고 여보 사랑하는 당신 나 혼자 내가 먼저 젊은 나이에 그때 당시에 사임당이 18세 48세 했으니까 아주 새파랗게 젊잖아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으면 뭐라 그래야 돼 남편한테. 좋은 여자 만들어서 애들 잘 가르치고 그러시 재혼하시오 그럴 건데 이 사람 재혼을 못하게 유언을.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뭐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나라 전체를 지배할 만큼 선녀가 아니야. 악처예요. 굉장히 악처였어. 개인적으로는. 이원수하고 사이도 굉장히 안 좋고요. 절대 우리가 1부 정사, 2부 정사, 3부 정사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여자를 뭐라 그래요? 야, 아주 나쁜 짓 버르장 뭐이죠? 삼정지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정지. 뭔 말이에요? 1번 부모를 따르고 그렇잖아요. 부모를 따르고 부모 뜻대로 하고 부모. 2번은 남편. 3번은 자식.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디 공자 말씀에 어디가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아주 교상한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임당인데 그 사임당이 우리나라에서 5만 원권 돈 중에 현금 중에 제일 높은 돈이라니까 그 중에 들어가 있는 신사임당이 5만 원권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영리해서 자식 미루는 걸 아무리 가르쳐봐야 안 돼요. 여러분 자식 키워봤죠? 그 자식이 부모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얘들이 다 잘 됐다 하는 얘기를 애들이 영리했다는 얘기고 사임당이 영리해서 피를 줬을지언정 이 사람이 뭐 자애롭게 가르친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냐?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죠. 이게 이조 후기 이 사임당이 언제 사람이 연산군 때 난 사람이거든요. 연산군 알죠? 연산군 잘 알죠? 이게 이 연산군 때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쭉 오면서 홍길동 진흑인의 그 여동생이 60년 후배예요. 그 사임당이 60년 후배. 그러니까 60년이면 30년씩이니까 두 세대가 지난 뒤에요. 이게 많이 후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언제 들어와서 그랬냐면 이조 후기에 와서 유교에서 뭔가 하나 열부열려를 만들려면 샘플 하나 만들겠다 해서 추대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임당이에요. 이율곡이 최고니까 그때 당시 유교에서는. 이 선생님은 율곡 선생님은 그 퇴계 이항하고 달라요. 퇴계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출신이 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소론 노론 있잖아요. 노론이 남쪽에 있는 놈 출신이라 얘는 나중에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이 누굽니까 장희빈하고 연관이 돼서 장희빈 때문에 이 사람 남인들이 맞살당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론이라고 하는 아주 서인이라고 하는 서인이 나중에 소론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정권을 꽉 잡고 결국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인다고 해요? 지금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정조를 죽였다고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연산군 때 태어나서 그때 이 조명이나 조식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누구 하나 샘플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이 선생님의 이율곡 선생님의 어머니를 해야겠다. 그래서 추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이게 말은 만들기 뭐였잖아요. 나쁘게 했다 하더라도 그 좋게 잘 가르쳐서 그렇게 애들이 잘 됐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조선이 망하고 나서 숨겨 있었어요. 누가 이걸 다시 꺼낸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총 가지고 나라를 뺏어서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어요. 근데 유경수라는 사람이, 이 유경수가 여자 그 탤런트들을 많이 죽여놨거든요. 이제 여자가 굉장히 악질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덕인으로 이제 엎어치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냐, 사임당의 후손이다 해가지고 특게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 때는 최고의 여자가 누구였냐면 사임당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임당을 누구를 상징하냐, 유경수를 상징하는데, 유경수. 유경수 사임당 해가지고 이 사람이 표를 15%에서 30%를 더 얻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경수 이름이 없었으면 박정희는 졌어, 김대중이한테. 근데 유경수를 사임당으로 드럽짓게 올려가지고 국모를 올려서 됐다. 그래서 다시 사임당이 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5만 원권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 신사임당의 시대에 우리나라 어귀에 가면 뭐예요? 전부가 쌍문동, 여기 뭐예요? 두 과부가, 청산과부가 결혼 안 하고 열심히 살아서 비석 세우는 데가 쌍문동이 다 사는 동네, 쌍문동. 이렇게 동네마다 다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말이요, 그 동네에 가면 비석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갓이라고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세우자 올리잖아요. 갓. 근데 이 갓 무게가 무지무지하게 무거워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그 높은 데다가 호흡을 올린다는 게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옆에다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누나가, 사촌 누나가 열렬을 나주에서 세운 사람이 하나서 가봤어요. 여기다 소나무 있잖아요. 생소나무를 비워다가 이렇게 비워서 올리고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저쪽에서 새끼를 잡으대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가서 쓰여요. 그래서 거기다가 연료비를 세웠어요. 이 누나가 애기도 없이 혼자, 딱 19살에 혼자 돼서, 자기 남편이 문둥이였거든요. 결혼했고 보니까. 나병 환자가 돼서 결혼을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저 동네 어귀에다가 이렇게 쳐놓고 자기는 매일 밥 해가지고 이거 그 남편을 고향에서, 남편이 죽었어 나중에. 그래서 연료가 된 사람이야. 이렇게 이뿐만 아니에요.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연료를 세우는데, 그 연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참전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사람들이 얘가 연료라고 써져 있으니까 참전갱이 혹시나 우리나라의 후대 그 연료 열부들을 얘기할 때 그 연료가 됐잖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나중에 읽어보면 알지만 남편을 같이 사랑하라, 같이 공경하라 그랬지. 그런 건데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한글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몇 대 5대 95%가 누구예요? 쌍놈들이잖아요. 쌍놈. 5%가 누구예요? 양반이거든. 이 양반들, 이 5%는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문을 못 쓰게, 한글 쓰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한문으로 해야 이것들이 무식한 것들이. 아니, 한글은 많이 빨리, 외국 사람들이 빨리 배우면 3일이면 배운대요, 한글을. 우리가 어른 돼갖고 배우면 3일이면 배운대요. 그렇게 한 한글을 가르쳐 놓으면 너도 나도 다 읽어가지고 딱 있으면 모두 20명 이렇게 방문을 보고 있으면 하나 지가 뭐 갓쓰고 지나가다가 모르면 이놈들아 이거 글씨다고 보기다 힘 딱 주고 딱 지나가고 그런 맛에 살고 있는데, 한글이 나와가지고 붙이면 나도 다 알아버리면 이거 어쩌겠어요. 그래서 반대했던 거고. 그래서 이 시 조선 말기에 와갖고 점점점 여자들 가권이 죽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려 때만 해도 전부가 여자가 남자 동등했어요. 근데 이 신사임당은 어디 사람이에요? 강릉 사람이잖아요.
강릉에 누구의 친정이에요, 친정. 아주 나쁜 사람이죠. 친정이 시가에 가가지고 부모를 공양해야지. 한 번인가 두 번, 그 신씨가 외가가 서울이거든요. 거기 오르라고 이원순의 동네가 어디예요? 여기 파주잖아요, 파주. 파주가 이원순의 동네야. 거길 한 번도 안 오고 두 번인가밖에 안 와요. 그게 요새 말로 말하면 친정을 시간을 한 번도 안 돌본 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는가? 내 생각만 그런가? 아니 적어도 우리가 아까 내가 1부정사, 2부정사, 3부정사를 한다면 우리는 결혼해가지고는 남편을 정결했는데 남편을 데려다가 지그집다가 대리사이로 부어놓고 평생을 못 가게 하고 자기네 집에서 종처럼 살게 하는 그 사람이야. 그걸 글쎄 그렇게 말하면 욕도 먹을 게 유림에서 알면 큰일 나겠지만 이거 악처예요. 내가 본 악처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올렸던 이유는 뭐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맹금은 하나의 시나리오지 절대 본가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해요. 밖에서 강의를 해보면 니들이 충 얘기하고 열 얘기하니 이것이 다 조선의 후기에 와갖고 바뀐 그 여자들을 막 구박하고 막 한 그 얘기가 여기 들어있지 않냐고 물어요. 국민대학교 교수가 성교수라는 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이게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것 때문에 그 대종교 경전 때문에 이 조선이 후기에 와갖고 여자들이 그렇게 과세받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자꾸 유교에서 왔다 그러는데 유교에서 온 것은 아니다. 유교가 우리 경전이 있었으면 유교, 불교, 이게 도교 이런 교회에서 가서 모티브로 해가지고 하나의 단을 만들었을 뿐이지 이것을 우리 경전이는 그 이전의 경전이다 그 말이야. 이걸 이해를 못하려고 절대 안 해줘요. 이걸 하나 안 해요. 유불선 삼교가 통합된 것이 대종교 경전이다라고 최초호 선생님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얘기를 인정을 안 하려고 들어요. 대종교가 여공묻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고개는 이율곡 선생의 어머니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냐 하면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여자가 관세받고 여자가 못 살고 아니 여자의 그 핍박을 받고 여자는 정말 무릎을 막 송곳으로 쑤셔가면서 사는 우리 어머니는요 29에 혼자 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야. 한 40대 됐을 때 내가 한 10살 먹었을 때 밤이면 그렇게 울으세요.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는 왜 밤에 저렇게 울까 했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 그리움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대해준 경전이 뭔 경전이냐? 유교 경전이지. 대종교 경전은 아니다는 얘기죠. 이걸 오늘 꼭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첫 시간에 읽었습니다만 열거는 제1이 뭐냐면 우대할 우자거든요. 이거 뭐예요? 손님빈자. 이게 손님말 위한 빈자. 빈객. 그렇죠? 손님을. 빈객이라는 게 우리는 부부지간을 어떻게 봐야 되냐. 서로 손님 대하듯이 해라. 의외잖아요. 여기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구태불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자랐던 그 시대의 얘기가 아니고 이런 서로 이렇게 공경하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누하라. 서로 공경하라. 그리고 고정하라. 이 고정하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가 이게 남편만 바람펴도 되고 여자는 바람펴도 되고 이게
남편이 바람 피는 것을 가장 중심으로 했던 것은 뭐냐?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그렇게 말썽을 많이 피운 거예요. 그 여자들 데려다가 군부대에다 옆에다가 놔두고 장례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데모하고 그런 사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일본 사람들이 뭐냐, 일본 군인들이 우리 군대 갔을 때 보니까 장교급들이나 장성급들은 뭔 얘기냐 하면 위에서 술 먹고 아래층에 대고 여자하고 자도 아무도 시비를 안 해요. 이게 남자가 우리 때는 그랬어요. 군대에서 남자 혁뒤 밑에는 상관하지 말자. 다섯 직급으로 더럽더라도 타자. 이게 군인들에서 속성인데 그 군인놈들이 아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여자를 많이 상대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새 장군 중에 군인놈 중에 제일 점잖은 놈이 노태우인지도 몰라요. 그 말썽을 안 피웠으니까 그 사람은 여자관 가지고 전두환이 맨날 여자 가르치고 저녁마다 아니 박정희 대통령 아방궁을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복궁이죠. 경복궁 안에 그 지금 집 짓고 있어요 새로. 그 안에다가 아방궁 지어놓고 오늘 저녁에는 저쪽에 누구누구 불러라. 그래서 술 먹다가 죽었잖아요. 예, 그렇게 복잡한 그 사람들인데 그런 것인데 여기는 뭔 얘기냐면 남자가 바람 피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가 바람 피는 뿐만 아니라 남자도 바람 피우지 말아라는 얘기. 고정하라. 지킬 수 있으면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고 사람들 자 육친하라. 이 어떤 경전에 대가 끊어져 본 대가 있잖아요. 아이고, 부부간에 살든 혼자 살든 간에 자손이 없는 집 있잖아요. 그거를 보살펴 주라. 나 이거 읽고 깜짝 놀랐어. 이런 얘기가 어떻게 경전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홍익이라는 거죠. 홍익의 근간이 이것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육친하라. 그 다음에 육친 다음에 뭐예요? 일구하라. 일구하라, 그죠? 일구하라. 일구자를 또 어떻게 쓰냐? 일구하라. 일구하라. 이 일구하라. 일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 유복자라고 그러거든요. 유복자.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아버지 제삿날이 4월 20일이고 4월 27일이 제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얼굴 나는 못 봤어요.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육친이라는 얘기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줘라. 그런데 조선에 와서는 뭐예요? 호로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호로머니가 키운 새끼는 알아주도 달라고 아주 뭐 과거에 급제해도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형편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 일구가 남편이 원한을 지고 죽었다. 그러면 아내도 그 원한을 남편의 원한을 갚으자. 자식도 그 원한을 갚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처럼 법치주의가 됐을 때는 불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건 우리가 지금 앞으로 경전을 새로이 어떻게 이렇게 해설할 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 충에서 얘기했지만 멸신. 이 세상에 우리 경전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세상에 머무른 동안은 이게 있잖아요. 이거 해가 있으면 둥그렇게 그려놓고 막가지 하나 꽂혀놓고 시간 정하는 해시계라는 게 있잖아요. 해시계. 이 해시계가 우리 어렸을 때는 많았어요. 놀러 가갖고 아마 김정분 안 했을까? 우리는 산속에 놀러 가잖아요. 시골이니까. 놀러 가면 몇 시에 된지는 모르니까 가자마자 딱 꽂아놓고 그때 얘가 그림자가 있었으면 야 그림자 여기 가면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꽂아놓고 했어요. 이 해시계가 얼마나 빨리 가냐면 잠깐이면 가버려. 이 해시계가 그 얘기가 여기 써져 있잖아요. 해 그림자만큼 또 못하다. 우리가 뭐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은.
이게 우리가 세상에 지금 머물고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고 길어서 뭐 100년이 10년이 60년이 해봐야 결국 보세요. 60년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100년 잡더라도 100년이 20세까지 무엇을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잖아요. 30세는 돼야 뭐 좀 알죠. 30대에서 살다가 한 70세 되면 뭐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맨날 허리는 아프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사람이 사는 동안은 많이 살아야 내 정신과 육체와 건강한 상태로 사는 것은 한 40년 사는 거예요. 이 40년을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 해 그림자처럼 빠르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잠깐 해 그림자가 잠깐 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빠르다. 그 사람이 그렇게 빠른 그 사람이 만큼도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신체나 자기 몸에 대해서 초연하라, 벗어나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참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은 나더라도 저는 신선전자인데 참으로 가는, 진짜로 가는, 신선되어 가는 길을 적어놓은 것이 참전기행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전부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은 뭘 되기 위해서냐? 신선처럼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신선처럼. 그래서 우리가 참전이라고 합니다. 이 참전인데, 이 참전을 알려면 제일 먼저 뭐였느냐면,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해시계의 그림자처럼 빨리 가버린다는 게, 빨리 가는 우리네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그림자를 가지고, 이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이다, 열이다 해가지고 이걸 현대적, 근대적 해석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아주 고대적인 것이었는데, 이 고대적인 것은 하느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서로 공경하는 것을 열부라고 하는데, 이 서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충하고 열한다, 그렇게 얘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부부간의 삶에 있어서 요새 잘못 생각을 하고, 남편이, 요즘은 우리 눈에는 그게 서러졌어요. 전철 안에서 보면 두 남녀가 서 있으면 때리는 놈은 여자예요. 남자를 때리는 거나. 옛날에 때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때리더라고. 탁탁 머리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도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게 바뀌어진 세상, 이 바뀌어진 이 세상에 가장 알맞는 경전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참전기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